감돌이. 어느 더운 날 갑자기 저 바다에서 엄청 큰 비바람이 생기는데요.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걸 폭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폭풍하고 태풍하고 뭐가 다르냐? 폭풍이 빙글빙글 돌면 태풍이에요. 그런데 이게 태풍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근처 바다에서 생기는 건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멀리 우리 미국 형님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서 나오면 이걸 허리케인이라고 하고요, 호주 근처에서 생기면 윌리윌리라고 부르고, 아프리카랑 인도양에서 생기는 애들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다 같은 애들이에요. 좀 다른 게 있다면 허리케인이라고 불리우려면 태풍보다 풍속이 2배 이상은 빨라야 이건 바람 좀 세구나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태풍을 구풍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처럼 구풍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태풍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럼 허리케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영어로 허리케인은 옛날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요, 카리브해 쪽으로 이제 갔는데 허리케인을 처음 본 거죠.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정신없이 이제 뭐 당하고 평생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자기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지역에 근처에 있던 타이노족 사람들한테 대체 저게 뭐야? 물어보니까 우라칸이라고 알려줬어요. 우라칸. 그 우라칸이 이제 영어로 하면서 후라칸, 허리케인 이렇게 된 거예요. 태풍이 영어로 타이푼이라고도 하죠. 타이푼의 기원이 썰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어 썰은 뭐냐? 중국에서 예전에 태풍을 타이풍이라고 불렀대요. 대풍이죠. 대풍 한문으로는. 그래서 타이풍이니까 타이푼이 됐다 뭐 이런 썰이고요. 그리스 신화 썰은 폭풍을 일으키는 티폰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 이름에서 타이푼이 됐다는 거예요. 티푼이 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엄청 무섭고 센 거인이에요. 어깨가 하늘까지 닿고 뭐 머리가 별들을 스칠 정도로 덩치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머리가 100개인데 그게 다 용머리였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용머리인 거죠. 막 불 쏘고 막 번개도 치고 막 이런 괴물이었대요. 이게 이놈이 나타났을 때 제우스도 쫄아서 도망갈 정도로 강력했다 합니다. 이게 도망가다가 자칭 최강신인데 쪽팔렸을 거 아니에요. 때마침 막 아테네도 막 비웃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와가지고 다시 싸웠는데, 오히려 이제 티폰이 이겼다고 하죠. 이 티폰에서 유래된 게 타이푼이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양에서 생긴 애들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퀴클론이 어원인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토네이도 이렇게 보셨죠? 토네이도. 미국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거죠. 태풍이에요. 얘도 태풍이긴 하는데 크기는 이제 작아진 대신에 공격력이 한 곳에 초집중돼가지고 세게 막 부수는 거. 태풍이 생기는 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좀 신기한 게 있는데, 태풍이 북반구에 생기면은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남반구에 생기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건 좀 신기하죠?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뭐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딱 정중앙 뚫려 있는데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죠. 태풍의 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사진 보시면은 엄청 조그맣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보통 30에서 50km 정도는 이제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요렇게 이제 지도에다가 그려보면은 엄청 크죠. 생각보다 직경이 100에서 200km까지 큰 경우도 있어요. 말이 100에서 200km지, 만약에 이제 200km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거의 대부분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태풍도 있다는 얘기죠. 이 태풍의 눈이 무서운 게 뭐 아시다시피 안쪽에는 바람도 없고 날씨는 또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태풍에서 가장 센 데가 태풍의 눈을 딱 벗어나는 여기가 제일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엄청 바람도 세고 비바람도 몰아치는 데인 거예요. 요즘에는 기상위성으로 저 우주에서 이놈 태풍들 어떻게 움직이나 다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태풍을 관찰했냐?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목숨 걸고 태풍 주변까지 막 날아가면서 눈까지 막 날아다니면서 다 봤던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관찰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태풍이 어떻게 가는지 마는지 이런 걸 파악을 못해서 사고들이 많이 난 거예요. 태풍이 막 이렇게 막 난리 나다가 딱 날씨가 맑아졌어요. 그러면은 태풍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1950년대에 일본에서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배가 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딱 좋아진 거예요. 그때 이제 태풍 물러갔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해줘요. 물론 오보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출발해도 되겠네 뭐 하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커다란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의 토야마루라고 기상 예보에서도 태풍 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슬슬 출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기상 예보는 믿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네. 슬슬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이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나중에 더 괜찮아지면은 떠나자 이랬어야 하는 건데, 뭐 나라에서 태풍 갔다잖아. 가 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이제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했는데 이미 늦었지. 뭐 엄청 큰 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1300명 넘게 타고 있었대요. 배가 1300명 중에 150명 빼고 다
다 물에 빠져서 물귀신이 돼버렸어요. 이게 일본 구철 전후 5대 사고 중 하나예요. 일본판 타이타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참사가 난 겁니다. 일본은 심지어 함대까지도 태풍으로 박살난 경험이 있어요. 이게 1935년에 7호 태풍이 이제 왔다가 일본에 왔다가 안녕 하고 이제 사라지니까 야 날씨 좋다. 그 함대가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또 이제 8호 태풍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아 태풍 또 오네 쉬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일본의 기상청에서 야 그거 태풍 새로 생긴 거 일본에 안 와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군인들이 일본은 괜찮다고? 그럼 어떻겠어요? 오케이 가자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제 군함들이 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바다사나이들 또 잘못된 느낌을 받았겠죠. 이제 또 막 물결이 막 미친 듯이 막 몰아치고 뭐 번개치고 난리 난 거죠. 근데 이때 돌아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가 한계까지 함의 성능을 추구한다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자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겠어요? 대참사가 났죠. 그때 함대가 40여 대가 나갔는데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9대가 그냥 초토화됐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태풍을 너무 우습게 봤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는 일본에 쳐들어오는 외침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호를 해주나? 그렇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옛날에 신풍 일본말로 카미카제죠. 카미카제 몽골 고려 연합군이 이제 일본을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때도 태풍철이라 태풍이 이제 2번이나 연합군을 갖다가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신이 일본을 구해줬다 신풍이다 카미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성한 신묘한 카미카제인데 이걸 갖다가 자살 특공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신나간 짓거리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일본에선 이걸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히틀러 있잖아요. 하이 히틀러. 히틀러도 밑에 부하가 자살 특공대를 운영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히틀러조차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 묵살해버렸던 건데 일본 애들은 이걸 갖다가 해버립니다. 이 자살 특공대 아이디어가 얼마나 정신나간 거냐면요. 싸우다 죽게 되면 들이받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폭탄 싣고 날아가서 그냥 냅다 받아버려 이런 거거든요. 파일럿이란 게 자동차 면허 따듯이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가지고 날아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트 병과인데 파일럿들을 일회용 폭탄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도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자살을 시키다 보면 비행기 조종할 놈이 없으면 그럼 전쟁에 지겠네. 그럼 자살시키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 건데 앞뒤 안 보고 그냥 냅다 날아가서 꼬라박습니다. 카미카제한 게 장장 비행기 3,800여기래요. 3,800명의 파일럿도 전부 죽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래도 3,800명 카미카제 해가지고 피해를 좀 줬으면은 전략적으로 좀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3,800대를 꼬라박고 정규 항모 뭐 하나를 갖다가 침몰시킨 게 없어요. 야 미국이 막강한 것도 있겠죠? 그 카미카제가 멍청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엄청 막강하잖아요. 와씨 카미카제 3,800대로 막 기스도 못 냈던 뭐 아메리칸 함매들인데 이게 태풍에 박살납니다. 태풍에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군 함대가 필리핀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코브라가 나타나요. 코브라 이게 뱀이 아니고 태풍 이름이 코브라예요. 이 코브라를 만난 미국 함대가 개박살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박살이 났냐? 되게 유명한 산타크루즈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모든 걸 걸고 그냥 완전 한판 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양쪽이 그냥 입은 그 피해 수준이 있잖아요.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있던 이 함대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 홀시 제독인데 이 홀시 제독이 타고 있던 전함이 급류에 막 그 카누 막 흔들리듯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만 톤급 전함이 이렇게 막 흔들렸대요.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야 이거 태풍이 위력이 세긴 세구나. 근데 얼만큼 세길래 저렇게까지 미군 함대가 대파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태풍 하나가 원자폭탄 1만 대에 비견되기도 한답니다. 야 원자폭탄 1만 배? 아까 전에 그 허리케인이 태풍보다 기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허리케인도 이제 바람 세기에 따라서 가장 약한 게 카테고리 1부터 이제 5까지 쭉 가거든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허리케인은 원자폭탄 2만 배까지 비견된대요. 카테고리 4 정도 되는 허리케인이 이제 지나간다.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정도는 다 날아간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국은 좋은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더 센 놈이. 한국에서는 이제 태풍 오면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피해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그냥 다 날아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딴 데로 다 피난 가는 거예요. 그냥 허리케인 오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떴다 하면은 거기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야 난리 났다 빨리 피해 긴급 대피령 내리는 거죠. 이제 야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뭐 위력이 장난 아니니까.
없으니까요. 허리케인이 어쩌다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막 해마다 올 거 아니에요. 해마다. 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형님들이 허리케인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냐? 허리케인이 떴다. 태풍에 눈 있잖아요. 허리케인도 뭐 태풍이니까 그 태풍의 눈에다가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허리케인 없애겠다. 야, 이런 거를 연구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태풍이 원폭 1만 개 위력이고 허리케인은 2만 개 수준으로 강력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무슨 막 핵폭탄 막 몇천 개, 만 개 이런 막 에너지로 막 돌고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를 떨군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겠냐고요. 이게 오히려 그냥 방사능 허리케인 돼가지고 미국 덮치면은 이게 더 큰일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연구해보다가 이제 아씨 안되겠다 그러고 만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다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허리케인이 무슨 뭐 핵폭탄 10,000개 20,000개 위력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오바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야 솔직히 10,000개 20,000개는 오바 아니냐? 그쵸? 예. 그럼 이게 실제로 핵폭탄처럼 뭐 순간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뭐 1대1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한 160, 170년 전이죠. 오래된 일이긴 한데 미국의 강력한 허리케인님이 하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여기 이쪽 부분에 남쪽 부분에 섬을 덮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섬이 없어집니다. 섬이 없어져요. 섬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섬 일부가 이제 수면에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열도가 됐어요. 섬이. 아니 그럼 뭐 이거 작은 섬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섬이 이게 크기가 얼마나냐면 자, 이제 이렇게 재보면은 30km잖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로 쳐서 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서울 구리 올림픽대로부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자 보세요. 서울 끝에서 끝까지가 30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섬이 길이가 서울 허리 길이만큼 긴 섬 하나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씨 이게 장난 아니죠 이게. 야 이런 거 오면은 뭐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섬이 하나 없어지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이때 덮친 허리케인이 제일 센 게 또 아니었어요. 카테고리 5짜리가 아니라 카테고리 4짜리가 덮쳤는데 카테고리 3짜리가 덮쳤는데 섬이 사라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피해가 심하니까 버거 형들이 야 이거 씨 다음에 또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제 했던 건데 뭐 물론 없앨 수는 없죠. 이건 뭐 도망가야죠. 뭐 별 수 없어요. 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이렇게 출몰하는 지역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게 뭐 건물 올렸다가 허리케인 오면 어떡해.